이번 시간에 우리 논리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표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 4번, 5번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가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논리함수, 우리 if 함수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들어있는 요 데이터들 있죠? 요 데이터 좀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아래쪽에서 제가 새로운 시트 좀 만들게요. 새로운 시트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놓고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점수, 여기다가 이제 국어 점수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가 이제 영어 점수라고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평가를 이제 구해줄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이제 쓸 거예요. if 함수요. 자, if 함수를 쓸 때 우리가 if 함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참일 때 어떤 값 내보내달라.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조건 참 거짓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영어 점수만 가지고 하자고요. 만약에 이 영어 점수를 가지고 수음이한가를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고 수, 우, 미, 양, 가 조건이 있겠죠. 그때 이제 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점수가 100점에서 90점까지 거기가 이제 수죠. 그리고 89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80점까지가 우고요. 그 다음에 79점부터 우리 70점까지가 미, 그 다음에 69점부터 시작해서 60점까지가 양, 그리고 59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0점까지가 가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영어 점수지만 이걸 가지고 수음이한가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평가라는 곳에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 출력할 수 있는 거는 수, 우, 미, 양, 가 하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죠. 이렇게 5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if 함수를 중복해서 계속해서 써줘야 돼요. 그때 이제 중복해서 이제 함수를 쓸 때 우리가 함수를 총 4번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4번이 나왔냐? 내가 계산해서 이제 출력해야 되는 것들 있죠. 출력할 게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그 출력할 가지수 빼기 1만 해주면 돼요. 나는 5가지를 출력할 거니까 빼기 1에서 if를 4번 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얼마 이상이냐? 90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90점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수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90점 이상이 아니래요. 그러면 80점 이상인지 70점 이상인지 60점 이상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if 함수 써서 또 열어주는 거예요. 또 if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그러면 이번에는 8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80점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우리 우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인지 양인지 간지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이번에는 7점 이상이냐? 7점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미라고 출력해달라. 미라고 출력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양 아니면 간데 둘 중에 뭔진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또다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이번에는 6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점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해라? 이제 양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밖에 없죠. 해서 가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if를 4번 열어줬으니까 4번 열었으니까 맨 뒤에다가 가로를 4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미 하고 나왔죠. 78점 미 맞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채우기 좀 쭉쭉쭉 해보자고요. 쭉쭉쭉 했더니 이 각각의 이제 점수별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평가가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가 없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람의 이 점수를 제가 95점으로 고쳐볼게요. 95점을 고치고 엔터 눌렀더니 수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미양가를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제가 쓴 식 좀 보자고요.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여기다가는 지금 if 함수를 여기서 한 번 쓰고 여기서 또 쓰고 여기서 또 쓰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쓴 건데 이 함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if 요 함수만 보세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참을 때 이거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식이 이제 다 거짓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수라고 출력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수 맞죠? 해서 수라고 출력해라. 그러면 만약에 점수가 진짜 90점 이상이라면 수 출력하고 그냥 끝나요. 요 앞에 것만 보고 그냥 끝나요. 그 뒤에 거는 쳐다도 안 봅니다. 만약에 이 C의 2번 셀에 들어있는 그 점수가 90점 이상이 아닐 때는 거짓으로 가야죠. 거짓으로 갔더니 지금 이만큼의 식이 있습니다. 해서 거짓으로 딱 갔더니 이제 두 번째 if를 짜잔하고 만나는 거죠. 그때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다 거짓일 때요. 해서 C의 2번 셀에 들어있는 게 80 이상이야. 80 이상이면 우라는 글자 요거 이제 출력해주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만약에 80점 이상이 아니래요. 아닐 때는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라고 했죠. 거짓일 때로 이제 찾아가서 또 이번에는 세 번째 이 if를 다시 새롭게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if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7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죠. 70점 이상이면 이제 미라는 글자 출력하고 그냥 끝나요. 만약에 이것도 만족을 못했다. 70점 이상이 아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있는 거짓으로 이제 찾아가서 얘를 이제 만날 거예요. 만났더니 또 if가 있죠. if가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요 마지막 if로 넘어갔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60점 이상이라면 양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 만약에 만족을 못하면 가라는 글자 출력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식을 쓸 때 100점부터 90점까지가 우리 수예요, 수. 근데 여기서는 90점 이상이야? 그렇게만 물어봤잖아요. 100점도 90점 이상이죠. 99점도 90점 이상이죠. 해서 100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우가 되기 위한 조건은 80점 이상일 때 그때 이제 우라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인데, 원래 우는 89점부터 80점 요 사이의 값일 때 우예요. 근데 여기서는 80점 이상이야? 그거는 이제 물어봤지만 89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90점 이상이야? 물어봤더니 90점 이상이 아니래요. 아닐 때만 뒤로 넘어와요. 아닐 때만 넘어오니까 9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90보다 작을 때, 점수가 90점보다 작아야 이쪽으로 넘어와요. 90보다 작다 그 얘기는 89점일 수도 있고 88점일 수도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80점 이상이야? 그거 이제 하나만 물어본 겁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2% 넘어왔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이 80점 이상이야? 이거 물어봤을 때 아닐 때, 80점 이상이 아닐 때만 뒤로 넘어오죠. 80점보다 작다, 작을 때만 이제 넘어오니까 80점보다 작으면 이제 79점부터니까 여기서 이제 따로 79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70점 이상이야? 그렇게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C의 2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60점 이상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봤죠. 여기서는 양이 되기 위한 조건은 69점부터 60점인데 69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왜?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해야 넘어오잖아요. 만약에 만족을 했다 그러면 이 뒤로 넘어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면 70 이상이야? 물어봤는데 70 이상이 아닐 때만 넘어오니까 70점보다 작을 때만 뒤로 넘어와요. 해서 7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69부터잖아요. 해서 따로 여기서 이제 69점 그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쓰지 않고 그냥 6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가까지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수가 90점 이상도 아니고 80점 이상도 아니고 70점 이상도 아니고 60점 이상도 아닐 때 그때만 이제 가라는 글자 출력해라. 그러면 60점 이상도 안 된다. 그 얘기는 60점보다 작다. 그럴 때만 이제 가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안에다가 또 다른 if를 쓰고 또 다른 if를 쓰고 또 다른 if 쓰고 이렇게 이제 중첩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에는 또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 여기다가 이제 평가 2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좀 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구할 거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점수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점수가 전부 다 70점 이상일 때만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그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출력할 거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이제 하나 출력할 겁니다. 합격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렇게 이제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 값이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if 함수를 몇 번 쓰면 돼요?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때 이제 합격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은 얘도 7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얘도 70점 이상이 돼야 돼요. 둘 다 70점이 넘어가야 합격입니다. 그럴 때는 식을 어떻게 쓰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and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r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and가 됐든 or가 됐든 사용법은 똑같아요.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조건 첫 번째 거 쓰고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 세 번째 거 쓰고 하고 쭉쭉쭉 계속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화 조건도 마찬가지요. 오화 조건도 그 뒤에다가 조건 1, 2, 3 하고 쭉쭉쭉 계속해서 써주면 돼요. 해서 and로 이 여러 개의 조건을 싹 다 묶게 되면 이 여러 개의 조건을 싹 다 만족할 때, 전부 다 만족할 때 그때만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그때 이제 and라는 함수고요. 이 오화라는 함수는 이 조건 여러 개 쓴 것 중에서 한 개라도 만족하면 참값을 출력해주는 게 우리 오화라는 함수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의 점수가 모두 다 이제 70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너 70점 이상이야? 너 7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if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합격이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죠. 국어 점수도 70점 이상 그리고 영어 점수 70점 이상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묶어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 국어 점수 가지고 이제 물어볼 겁니다.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이야?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영어 점수가 70점 이상이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면 그 뒤에다가 우리 and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불합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쓰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한번 일단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얘는 둘 다 70점 넘으니까 합격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했더니 여기 두 명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람 여기는 불합격이 나왔어요. 왜? 얘는 둘 다 70점 안 돼요. 얘도 둘 다 70점이 안 되고 하나는 이제 70점 이상이지만 얘가 이제 70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if 함수 요거 좀 이제 볼게요. 자, 요 사이에 띄어쓰기 좀 더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if 함수 한 번만 썼어요. 이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이고 참일 때 거짓일 때요. 조건 참 거짓 그렇게 해요. 그렇게 쓴 건데 그때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 두 가지 조건이요. 첫 번째 점수도 7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점수도 70점이 넘어야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and를 묶어준 거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해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 대신에 오화라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and다 오화다 그거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그 위치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해서 and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and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쓴 거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때 if를 여러 번 쓰게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나오고요. 아니면 if를 한 개만 쓰더라도 그 안에다가 and다 오화다 아니면 and 오화 말고 다른 함수를 중첩해서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해서 이 두 개의 식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논리 함수는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식을 쓸 때 요 앞에 여기도 전부 다 띄어쓰기를 제가 여러 칸을 했어요. 여러 칸. 한 칸씩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칸 그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냥 쭉 붙여서 식을 쓰게 되면 식이 길다 보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로를 잘못 찍거나 쉼표를 잘못 찍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어디가 틀린지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거 찾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백을 많이 집어넣어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한눈에 딱딱딱딱 쉽게 알아보잖아요. 실제 시험 보실 때 아니면 연습할 때도 지금처럼 공백을 이렇게 많이 띄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결과값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띄어쓰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틀린 걸로 채점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을 쓸 때는 띄어쓰기를 충분하게 해서 내가 보기 편해야 되니까 보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식을 쓰면 좀 더 쉽게 식을 알아보고 식을 쓸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요 시트 1번은 제가 뒤로 좀 옮길게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 보니까 중고 자동차 목록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행거리가 그랬는데 주행거리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죠. 이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그랬는데 정비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 있죠. 이 정비가 만약에 보증이라는 글씨가 써 있으면 최상급이래요. 최상급. 그리고 주행거리가 만약에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상급이다. 상급이다. 그 외에는 공백으로 등급을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등급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 등급은 세 가지가 있어요. 최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이 있고 공백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요. 지금 이곳에다 나타내고자 하는 게 총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if 함수를 몇 번 써주면 돼요? 두 번만 써주면 되겠죠? 두 번 쓰고 그때 이제 최상급시 되기 위한 그 조건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주행거리가 일단은 6만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야 됩니다.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최상급이다. 그거죠. 그래서 조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급이 되기 위한 그 조건도 두 가지예요.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에 보증이라고 써 있어야 상급이에요. 상급. 그때 주행거리가 10만 미만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상급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f 함수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최상급시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개인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AND 함수 열어주면 되겠죠. A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행거리가 6만보다 작아야 돼요. 해서 6만 미만이냐? 요렇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비요. 정비에 들어있는 그 글자가 뭐랑 똑같냐? 보증이랑 똑같냐? 보증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어요. 다 썼으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AND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묶어준 겁니다. 그러면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그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최상급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상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지금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참일 때,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거짓일 때 써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해요. 못하면 그러면 상급인지 빈 공백인지 둘 중에 이제 하나 출력해야 되는데 둘 중에 뭘 출력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또다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급을 이제 출력할 건데 상급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죠.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어야 되고요. 정비가 보증이어야 됩니다. 그때도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AND라는 요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행거리가 얼마 미만이요? 10만 미만이요. 해서 작다 10만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썼고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정비에 들어있는 그 글자가 뭐랑 똑같냐? 보증이랑 똑같냐? 그렇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뒤에서 가로 닫아주고요. 지금 이렇게 식을 쓰다 보니까 식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세로로 써져요. 자, 그러면 여기 수식 입력줄 보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두 번째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써서 우리가 end 함수로 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싹 다 묶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if 조건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상급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상급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에 써야죠. 그러면 최상급도 아니다 상급도 아니다 그러면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하라고 했죠. 해서 쌍따옴표 두 개만 땅땅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if 함수 두 번 열었으니까 맨 뒤에다가 이제 가로를 두 번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시 끝이요.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뭐지? 왜 안 나오지? 놀라지 마세요. 왜? 보증이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최상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비가 보증이어야 돼요. 그리고 상급이 나오기 위해서도 보증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그냥 빈 공백 출력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육엔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얘는 이제 6만 미만이 아니라 우리 10만 미만이죠. 그리고 정비에 이제 보증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상급이라고 출력된 거고요. 얘도 10만 미만이니까 상급, 얘도 10만 미만이니까 상급, 얘는 6만 미만이니까 지금처럼 최상급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셀은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이 출력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 그리고 얘가 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이 모든 식이 다 거짓이요. 해서 조건, 참, 거짓이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최상급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if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if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고요. 얘가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농구 선수 명단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 코드가 있대요. 관리 코드가 지금 IR에 이렇게 쭉쭉 들어 있죠. 이 코드에서 네 번째 문자가 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 문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K가 들어 있고요. 두 번째 9, 세 번째도 9, 네 번째가 이제 1 하고 요 위치죠. 자, 요 위치에 들어 있는 요 문자들이요. 자, 요 문자가 만약에 1이면 센터다, 2면 포드다, 3이면 가드다 라고 해서 포지션에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포지션 구하라는 거죠. 그 포지션이 이 코드에 따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관리 코드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문자를 이제 꺼내 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일단은 관리 코드에서 이 네 번째 글자부터 한 개를 꺼내 오면 되겠죠. 자, 일단은 mid 함수부터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mid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리 코드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몇 번째 위치부터? 네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꺼내달라?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하고 꺼내왔고요.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 요 네 번째 글자를 싹 다 전부 다 똑같이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if 함수로 물어보면 되겠죠. 내가 지금 mid 함수를 구한 게 1이냐? 1이면 센터라고 출력해라. 2이면 포드라고 출력해라. 3이면 가드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쓴 이 mid 함수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if 함수 좀 열자고요. 그때 이제 내가 이곳에다가 포지션에다가 출력해야 되는 거는 센터, 포드, 가드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if를 몇 번 쓰면 돼요? 두 번만 쓰면 되겠죠? 두 번만 쓰고 그때도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뭐 and나 우함수 그런 것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써야죠. 조건은 내가 아까 mid 함수를 꺼내온 거 있어요. 자, 그 mid 함수요. 붙여넣기 해주고 이 mid 함수에서 꺼내온 게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이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센터라고 출력해달라. 컴마 찍어주고요. 거짓일 때요. 거짓일 때는 이제 포드 아니면 가드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포드인지 가드인지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또다시 if 함수 열어주면 됩니다. 해서 if 열어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mid 함수 써놓은 거 잘라내기 해놨죠. 그거 다시 붙여넣기 해주고
이번에는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포드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면 이제 가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가드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2번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if 가로 2번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써주면 이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관리 코드에 보니까 네 번째 글자가 1이죠. 1이면 원래 센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드가 나왔어요. 결값 잘못 나왔죠? 자, 그 밑에 것도 보자고요. 그 밑에 거 3이니까 가드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1이에요. 1이면 또 센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가드가 나와요. 그 밑에 3인데 가드가 나오면 되죠? 그 밑에는 2예요. 2니까 이제 뭐가 나오면 돼요? 포드가 나오면 되겠죠? 근데 또 가드가 나옵니다.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봐도 전부 다 이제 가드만 떠요. 왜 이렇게 뜨냐?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식을 쓸 때 잘못 썼거든요. 뭘 잘못 썼냐? 여기서 쓴 거예요.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물어볼 때 이게 잘못됐다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틀렸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관리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 그 한 글자를 꺼내왔잖아요. 우리가 mid, left, right라는 그런 함수들은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mid, left, right 그런 함수로 뭔가 값을 추출하게 되면 그거는 문자입니다. 문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1이라고 이제 꺼내왔잖아요. 관리 코드에서. 그 1은 mid 함수를 꺼내온 거기 때문에 그 1은 숫자 1이 아니라 문자 1이에요. 문자 1로 꺼내오고 나서 그 뒤에서 숫자 1이랑 똑같아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니죠. 해서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 문자 1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서 2랑 똑같아? 라고 물어볼 때도 쌍따옴표로 2라는 걸 묶어서 문자 2랑 똑같아? 문자 1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mid, left, right 그런 함수로 뭔가를 추출하면 그 결과는 전부 다 뭐다? 문자로 가지고 오더라. 문자로 가지고 오니까 문자 1이랑 똑같아, 문자 2랑 똑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결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치니까 얘는 1이니까 센터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거는 이제 3이니까 가드가 나오는 게 맞고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우리 센터 나오는 게 맞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이제 가드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2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포드가 나와야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3이니까 가드가 나오면 되고 그 밑에 거는 이제 2니까 이제 포드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지금 얘 좀 보세요. 자,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리 코드에서 네 번째부터 한 글자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준 거고요. 이 mid, left, right라는 이런 함수들로 우리가 뭔가 결과값을 추출하면 그 결과는 전부 다 뭘로 온다? 문자로 오더라. 문자로. 해서 여기서 mid에서 꺼내온 게 문자 1이랑 똑같냐? 문자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if가 거짓일 때요. 그래서 1이랑 똑같으면 센터라고 출력하고 그냥 끝나겠죠. 만약에 1이 아니래요. 1이랑 안 똑같으면 그때 이제 두 번째 if로 넘어오겠죠. 두 번째 if로 넘어와서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2랑 똑같냐? 문자 2랑 똑같으면 포드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드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1차 대회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개인별로 계획서다, 작품성이다, 평점이다 해서 요 세 가지 점수가 개인별로 다 점수들이 써져 있죠. 이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탈락이다. 그 외에는 통과로 그렇게 이제 평가에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가 너 70점 미만이야? 너 70점 미만이야? 너 70점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70점 미만인 그 점수가 있을 때는 탈락이라고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오화 함수로 그 세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거는 탈락 아니면 통과 둘 중에 이제 하나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if를 몇 번 써주면 돼요?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이제 if 함수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내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세 가지예요. 계획서가 70점 미만이냐, 작품성이 70점 미만이냐, 평점이 70점 미만이냐,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탈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오화 함수로 다 묶어주면 됩니다. 오화라고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이요. 계획서가 70점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작품성이 70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평점이 70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if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탈락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라고 출력해라. 그렇게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if 한 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if 가로 한 번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통과하고 나왔어요. 왜? 세 개의 점수를 봤을 때 70점 미만인 그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통과라고 나온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탈락 나온 거 좀 보자고요. 탈락 나온 거 보니까 얘는 요 점수가 70점 미만이기 때문에 탈락 나온 거고요. 얘는 여기 두 개 점수, 세 개 점수가 다 탈락이네요. 그죠? 70점 미만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한가위라는 이 사람도 이 세 개 점수가 전부 다 70점 미만이에요. 그래서 탈락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통과 나온 거 보면 70점 미만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통과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탈락이라고 출력해라 해서 참일 때,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 못하면 통과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짓일 때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에서 이 세 개 조건을 우리가 오화 함수 지금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 세 개 조건을 우리가 오화 함수로 이렇게 싹 다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게 되면 기록이 있대요. 기록이 지금 이곳에 쭉쭉 이제 들어있죠. 이 기록에 대해서 순위를 구해라. 순위를 구해서 1위는 1등이라고 출력하고 2위는 2등이라고 출력하고 3위는 3등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하래요. 그리고 1, 2, 3등 말고 나머지는 그 외에는 공백으로 등수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작은 기록이 1등이다. 기록 시간 있죠. 이 시간이 기록이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랭크 EQ라는 요 함수요.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수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여기서 좀 더 외우기 쉽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내 점수라고 그렇게 기억 좀 하자고요. 내 점수 하나 찍어주고요. 그 점수가 이 범위에서 랭크 EQ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의 등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 기록이 내 점수가 되겠죠. 이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0을 쓰거나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요.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쓰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는 게 우리 0이고요. 0 이외의 값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500을 쓰든 1000을 쓰든 만을 쓰든 전부 다 그 값들이 모든 값들이 다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0 빼고 나머지 거 다른 숫자를 쓰면 되더라. 그렇게 외워버리면 쓸 때마다 이제 헷갈려요. 뭐 써야 되지? 헷갈리니까 그냥 1로 외우자고요. 1로 해서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로 쓴다. 그렇게요. 1도 0 이외의 값이니까 그렇게 기억 좀 하자고요.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옵션으로 만약에 0을 썼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0일 때는 어떤 값을 구해주냐? 우리가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옵션으로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낮은 숫자가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문제상에서 지금처럼 기록이 작은 게 1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옵션을 1을 써서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지금처럼 가장 작은 게 1등이다, 가장 높은 게 1등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상에서 지정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가끔 가다가 어떻게 나오냐? 자,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아니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달라. 그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리막길 생각하세요. 내리막길은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시작하는 곳이 높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높은 수가 1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막길은 낮은 곳에서 출발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이요. 해서 낮은 숫자가 1등이 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해서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순위를 구해라.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순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는 내 점수를 얘를 찍어주면 되고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 네 번째 사람의 등수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이 이제 내 점수가 되겠죠. 이 기록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마지막 사람의 등수를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마지막 기록이 내 점수가 될 거고 이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내 점수는 계속해서 변해요. 변하는데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내가 어떤 사람 거의 등수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랭크 EQ에서 이 범위는 무조건 우리가 달러를 붙여주면 되더라.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등수부터 구하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랭크 EQ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랭크.EQ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사람의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때 문제에서 기록이 작은 게 1등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1하고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등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는 이제 표시 형식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체육인들 쭉쭉쭉 해보면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셀서식 표시 형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에 표시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된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일반으로 고쳐버리면 돼요. 일반으로 고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등수가 쭉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의 기록이 가장 작죠. 작으니까 이 사람이 1등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게 얘예요. 얘가 이제 2등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만큼 기록이 있을 때 이 중에서 기록이 가장 높은 게 가장 숫자가 높은 게 얘예요. 얘가 이제 꼴찌 8등이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수를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를 우리가 다 구했어요. 구해놓고 1위는 1등이다. 2위는 2등이다. 3위는 3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고 1, 2, 3등 빼고 나머지는 이제 빈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라 그랬죠. 그때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시할 거냐면은 내가 지금 구한 이 등수 있어요. 이 등수가 1등일 때, 2등일 때, 3등일 때 그때 이제 몇 등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빈 공백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때 1등, 2등, 3등만 그렇게 되게 하려면 내가 구한 이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몇 등인지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으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쓸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랭크 구한 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함수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if 함수로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이 랭크 EQ 값이요. 내가 구한 이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보다 작아야 이제 1, 2등이 나올 거고 같아야 3등까지 나오겠죠. 해서 내가 구한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몇 등인지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랭크 함수를 한 번 더 붙여넣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참일 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등수를 표시해 달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뭘 출력해라? 빈 공백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써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 그랬죠. 그리고 3등이면 3등이라고 출력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이거 띄어쓰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그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등이라는 글자도 우리가 붙여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n% 열어서 등이라는 글자도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8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온 거고요. 그 밑에 4등이니까 빈 공백 나오겠죠. 그 밑에 이제 2등이니까 2등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야죠. 그리고 그 밑에는 7등이니까 빈 공백. 그 밑에는 3등이니까 3등. 그리고 그 밑에는 6등하고 5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올 거고 맨 밑에는 이제 1등이니까 1등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우리 요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요. 조건,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조건 참 거짓하고 우리가 if 함수를 한 번만 쓴 겁니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내가 구한 그 등수가 있는데 그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냐. 3보다 작아야 1, 2등이 나오고 같아야 이제 3등까지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구한 등수가 1, 2, 3등이면 어떻게 해라? 지금처럼 랭크 EQ에서 나온 그 등수요. 그 등수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등이라는 글자도 붙여달라. 그러면 1, 2, 3등일 때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뭘 출력해라? 빈 공백 출력해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 공백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랭크 EQ라는 요 함수요. 함수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형식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하래요. 자, 우리 표 5번에 보니까 이번 환자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의 주민등록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주민번호가 지금 우리가 이곳에 B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8번째 문자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8번째 문자가 요 성별에 해당하는 그 문자요. 이 문자가 1이나 3이면 이제 남자다. 우리 2나 4면 여자다.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1이나 3, 2나 4 이게 아니면 그 외에는 오류를 이제 성별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0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주민번호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오류 그거를 이제 성별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이 성별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 값을 이제 꺼내올 때는 우리가 이제 미드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미드 함수 먼저 써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미드하고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는 번호에서 8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달라? 한 개만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8번째 요 값, 요 한 개가 8번째부터 한 개가 이제 추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이제 1이라고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렇게 싹 다 이제 추출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출한 이 값이요. 이 값을 가지고 1이나 이제 3이면 남자다. 2나 4면 이제 여자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추출하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주 함수를 쓸 때요. 자, 우리가 이제 추주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입력해 주고 세 번째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 뒤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쭉쭉쭉 계속해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추주라는 게 선택해라 그런 뜻이죠. 해서
지금 내가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수 번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추주, 선택해라. 그거예요. 해서 내가 여기서 인수의 값을 1이라고 쓰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2라고 만약에 이제 입력이 되면 두 번째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3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데이터가, 4라고 쓰면 이제 네 번째 데이터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별에서 이렇게 이제 꺼내온 그 값이 이제 인수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해서 내가 성별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이제 꺼내온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1이 나왔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남이라고 출력해달라. 2가 만약에 나왔다면 여라고 출력해달라. 그리고 3이 나왔다면 남이라고 출력해달라. 4가 나왔다면 이제 여가 이제 출력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데이터를 남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드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추즈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요. 바로 붙여넣기 해주면 우리 주는 번호에서 성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추출한 게 인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인수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을 꺼내 왔을 때 그 데이터가 만약에 1이면 남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만약에 2면 여라고 출력해주고 만약에 3이면 남이라고 출력해 달라. 만약에 4면 여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성별을 나타낸 거는 1, 2, 3, 4 요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요 네 가지 1일 때 남이다, 2일 때 여다, 3일 때 남이다, 4일 때 여다. 이렇게 이제 네 개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얘는 1이니까 남하고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보면 얘는 이제 4니까 여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0이죠. 근데 0번째 그 데이터도 없고 우리 성별을 나타내는 그 값이 0인 그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밸류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여가 나올 거고 그 밑에는 3이니까 남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여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별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1, 3, 2, 4일 때 이제 남녀 그렇게 이제 출력해주고 그 외에는 오류라고 한글로 그렇게 이제 성별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if error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된다고요. 요 if error라는 거요. 자, 우리 if error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발생 시 표시할 그 값을 우리가 직접 뒤에다가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내가 인수로 쓴 그 부분에 오류가 발생 안 하면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출력해 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만 이 값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식을 써주는 거예요. 함수 이름 자체도 if error잖아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뜻이죠. 해서 내가 인수로 쓴 게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때 요 값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식 있죠? 추주라는 요 함수요.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if error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붙여넣기요. 내가 추주 함수 가지고 요걸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을 했다.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오류라고 요걸 이제 표시해달라. 요렇게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아까 요 자리에 value라는 그 오류가 떴었는데 그 오류 대신에 지금처럼 오류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이제 mi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우리 성별에 해당하는 걸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추출한 그 값이 만약에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요 값을 추주, 선택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썼는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서 쓴 그 식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오류 이렇게 이제 한글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error로 이 식을 싹 다 이제 묶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문제에 있는 이 문제를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우리 논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if, and, or와 그런 것들을 막 섞어서 중첩해서 쓰는 그런 문제가 무조건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무조건 이제 출제가 되니까 이 논리 함수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이런 함수들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처음이라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식이 이제 조금 길어지니까 가로 같은 거 그런 거 집어넣을 때 가로를 잘못 집어넣어도 우리 오류가 발생하죠.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컴마를 잘못 찍어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신경 써 가면서 식을 이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일단 함수 형식,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형식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때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그 해당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